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김어르신은 몇 달째 밤마다 다리에 극심한 경련이 찾아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단지 근육의 일시적인 경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야간 다리 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심함이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련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한재민입니다. 지난 14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다리 통증과 신경질환을 진료해왔고 그 누구보다 이 문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너무 늦게 찾으셔서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야간 다리 쥐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반복되는 쥐의 원인을 신경학적으로 설명드리고 단 3초 만에 고통을 멈추는 즉각적인 대처법과 더불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 위급 신호인지를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리 쥐, 즉 야간 경련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종종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신경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수면 중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를 1개월에 2회 이상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철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으로만 이해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의 다리 근육은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센서의 조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 다른 하나는 이완시키며 휴식을 주는 센서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센서가 균형을 잘 이루며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센서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치 잘못된 신호를 받은 듯이 갑작스럽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특히 자는 동안 더 자주 발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자세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족저 굴곡 자세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지고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때 브레이크 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축 신호만 들어오게 되면 이미 짧아져 있던 근육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것입니다. 즉, 밤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영양 문제보다는 신경계의 노화와 자세, 센서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며 이를 이해하면 훨씬 정확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영양제가 인기 품목으로
진열되어 있고 건강방송에서도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만을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지인의 권유로 하루에 마그네슘을 600mg 이상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간다리 경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자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였고 오히려 과도한 복용으로 위장에 부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실제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혈중 농도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계 센서의 민감성 문제로 쥐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센서가 예민해져서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근육 수축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입니다. 복용한다고 해도 그중 일부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일수록 흡수 효율이 더 떨어지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경계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 같은 신경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신경 전달을 도와주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만을 맹신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정밀하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밤에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근육 섬유를 더 자극해서 통증을 악화시키고 회복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이 딱딱하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누르면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즉각적으로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임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3가지 즉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바닥 롤링 자극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쥐가 났을 때 침대 옆에 놓아둔 물병이나 테니스공, 마사지볼 등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의 감각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뇌가 경련 부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바닥 근육이나 종아리 근처에서 쥐가 날 때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 후 몇 초 만에 통증이 스르륵 풀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중 자극법입니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 발을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버튼 같은 기술입니다. 인중, 즉 코와 윗입술 사이에 움푹 파인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세게 눌러주거나 꼬집어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뇌신경과 연결된 민감한 부위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하게 됩니다. 이를 게이트 컨트롤, 이론 게이트, 컨트롤 티어이라고 하는데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기존의 통증 신호가 차단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쥐가 난 다리보다 인중의 자극에 뇌가 집중하게 되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못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 발끝 당기기, 상호 억제법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곧게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깁니다. 이때 손으로 발을 잡고 당겨도 되고 수건을 이용해 걸어서 당겨도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뒤쪽 근육과 반대작용을 하는 정강이 앞쪽 근육에 힘을 주는 것으로 뇌는 앞쪽 근육이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뒤쪽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억제 원리입니다. 누구나
간단히 따라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약 없이 내 몸의 원리를 이용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자가 처치법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쥐가 오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흔히 단순한 근육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소개할 세 가지 질환은 그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 질환이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르게 다리 안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감이나 전기 자극처럼 찌릿한 느낌이 들고 가만히 있을 때 특히 심해집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거나 다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다리를 움직이면 이 불쾌감이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다리를 쭉 뻗거나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몸을 뒤척이게 되는 경우, 혹은 의자에 앉아도 불편해서 일어나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쥐 치료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고 잠시 쉬면 사라지는 양상입니다. 이를 파행이라고 부르며 초기에는 단순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경우 다리가 붓기보다는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지고 발등 부위에 맥박이 약하거나 아예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발등 중앙을 손가락으로 눌러 맥박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차가운 감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조직 괴사로 이어져 심각한 경우 절단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는 다리 깊숙한 곳의 정맥에 혈전, 즉 피떡이 생겨 혈류를 막는 질환입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나 차량 이동 후 혹은 최근 수술이나 입원으로 움직임이 적었던 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다리 한쪽만 갑자기 붓고 피부가 붉어지며 눌렀을 때 따뜻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또 통증이 근육통과는 다르게 둔하면서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다리를 주무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 폐나 심장으로 이동해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쥐와는 다른 양상의 증상들이 존재하며 다도어는 이전고 각각의 질환은 원인도 치료법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다리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통증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거나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구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을 완전히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상이 나타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이나 영양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좋은 효과를 본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방 루틴을 소개합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쥐하면 흔히 마그네슘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신경계의 안정을 돕는데 더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자극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신경이 불필요하게 흥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들 비타민은 간, 달걀, 콩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식단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복합 비타민제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우린이 풍부한 해산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 회복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징어, 문어, 조개, 바지락 등은 타우린이 풍부하므로 주 2, 3회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 시금치, 아몬드 등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외에도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발끝이 아래로 눌리면서 종아리 근육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벼운 이불로 교체해 주세요. 또한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고 자면 다리,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15분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체온이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루틴을 2주만 실천해 보시면 야간 경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다 보면 야간 쥐에 대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을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왜 밤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나요? 운동은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사용한 근육에 노폐물과 피로가 쌓여 밤에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은 집중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꼭 5, 10분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근육 흥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은 에어컨을 켜고 자면 쥐가 더 잘 나나요? 입니다. 실제로 기온이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는 근육경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바람이 다리 쪽으로 직접 닿거나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가 문제입니다. 여름철에도 무릎 아래에는 얇은 담요나 수건을 덮고 자는 것이 좋고 발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밤의 고통을 막아주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질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